네, 여기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이에요. 그분도 MD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심장외과, 심장을 주로 보시는 외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열심히 수술을 하시고 돈을 버시던 분이신데, 잠깐 여기 먼저 목차를 볼게요. 우리 황성수 박사님, 이희철 선생님, 이분, 콜린 캠벨, 이분들의 그거는 거의 자연식물식, 그 다음에, 비건 다이어트.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는 것들을 주장하시는, 이거, 양심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다 이제 하시고, 한국에서는 워낙 두 명 다 베지 닥터로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황성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황성수 무슨 스쿨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셔가지고 많이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세요. 자, 우리 저자서문 이런 것도 참 좋고요. 1장 보면은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이렇게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음식으로 치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희연님 고모님이 혹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더 빨리 낫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생즙 치료를 하시면 생즙이요? 생즙. 아. 네, 생즙 치료를 하시면 스무디보다 효과가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저 지금 뭐 고혈압 있으시고 그다음에 심장 오픈 하트 서저리 심장을 열고 수술하셔야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음식으로 그러니까 즙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즙 효과가 3개월 동안 즙만 드세요. 밥, 식사 같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익힌 음식도 하나도 안 드시고 그래서 가장 빠르고 극단적인 그 치료 중 하나는 야채를 먹으면서 야채 즙만 먹고 과일 즙만 먹고 이렇게 즙을 먹으면 치료가 빨리 되고 한번 실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즙만 먹겠다. 즙 단식만 해보겠다. 이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또는 과일식을 하셔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과일만 한 끼에 많이 먹는 거. 그렇게 하면은 림프구가 청소가 되면서 몸 안에 혹이라는 거는 내 몸의 독소를 그쪽에 쌓아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쌓아두지 않으면 온 사방에 다 돌아다니니까 우리 몸이 이제 방어 기제로 그 혹을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 혹이 있다고 불평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독소를 자연히 빼주면 그 혹은 자연히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고모는 완전 비건인데 진짜 한 30년 넘게 비건이셨거든요. 엄청 마르셨어요, 고모는. 네네. 계란도 안 먹는 비건이거든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고모가 항상 흰밥이랑 아니 뭐 가끔 잡곡밥도 먹는데 그거랑 김치 뭐 두부 조금 뭐 샐러드 조금 엄청 마르시고 조금 드시거든요. 근데 지금 골다공증도 너무 심하고 완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고모를 보고 채식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고 엄청 욕을 많이 하는 거죠. 고모한테 고기 먹으라고 엄청 탄압을 하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많이 탄압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스무디 고모 너무 채식을 흰밥이랑 김치만 먹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 스무디를 꼭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고모가 이거 이렇게 많이 어떻게 먹냐고. 근데 이제 몇 끼 그걸 만들어서 드시는데 영양 보충이 처음으로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혹이 좀 흘러내리는 게 안 흘러내린다고도 얘기하시고 되게 떨어지시고 그러거든요. 네. 좀 잘못된 그게 있어서. 그렇게 마르신 분들은 좀 집단식 하시기 부담스럽죠. 네. 한 3일이라도. 스무디 계속 드셔야겠네. 오랫동안이라도. 좀 맞아요. 시간이 걸려도. 네네. 네.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네.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은 돈 버는 의사에서 가난한 의사로 방향을 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 미국에서 정말 바이패스, 그러니까 심장에, 뭐를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스테인드 같은 거 삽입하고 이런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비싸요. 진짜 온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그 다음에 빚을 내야지 그런 수술을 받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죽거나 아니면 메디케어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였는데 가난한 의사, 음식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의사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래서 11년이라는 길고 긴 실험을 이분이 시작하셨죠. 음식으로 고치는 거. 네. 그리고 오장 보면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통념은 진실일까? 골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치즈, 고기, 생선 다 골고루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12년 동안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일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으로 치료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얘기를 했고, 왜 의사들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에 대한 방법은 대충 얘기를 하자면 이 의사들은 돈을 버는 그 업체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고 학교를 다닐 때부터 스폰서를 많이 받고 있다. 의대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뭐를 고친다고 생각하기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업체랑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병원에서도 스폰서를 엄청 받거든요. 지금 뭐 약 하나 처방하는데도 굉장히 스폰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살 안 찌고 병 안 걸리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 안 찌고 방법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방을 다 없애라고 얘기해요. 아보카도도 없애고 올리브유도 없애고 다 없애고 야채를 많이 먹고 그리고 견과류도 하나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자연식물식으로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럴 땐 어떻게 하죠? 그런 얘기 여러 가지 거기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여기 질문들이 나와 있고요. 올리브유도 먹지 말라는 거 있고 이제 동지들도 있고 동지들이 거의 뭐 콜린 캠벨 아까 전에 그 다음에 얘기했던 하비 다이아몬드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지들이 가는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소량은 막 허용을 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채식인데도. 그래서 그런 완전 지방을 먹지 말라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분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산이 있으면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내가 말하는 방법도 한 가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은 지방 때문이다라고 했고 혈관 청소를 하려면 지방을 먹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뭐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 우물가에 빠졌다가 살아난 7인의 용사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거기 공부한 내용을 조금 공부할게요. 이분이 이제 85년부터 88년까지 실험을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실험이 어떤 실험을 하셨냐면, 잘 들리세요? 네네. 네네. 심장내과 의사들이 추천한 24명의 환자들로 구성이 됐대요. 이 24명은요, 중증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이었고, 협심증을 비롯한 각종 증세에 시달려 심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지금 안 좋고 약하고 몸도 약한 그런 상태죠. 대부분 한두 번씩 바이패스 시술과 혈관 확장 시술을 했으나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혈관이 막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로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난 그야말로 사망 직전의 환자들이었다. 그러나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모두 담배를 안 피우고 고혈압이 없는 사람 중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식물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식단의 지방은 칼로리에서 9에서 12%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저지방 우유랑 무지방 요구르트는 허용을 했지만 유제품까지 없앴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제품에 있는 카제인이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죽상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 것을 주문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적응이 되면 이것도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치즈 그다음에 요거트 종류 하나도 먹지 않거든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어떤 기름도 안 되고 생선을 비롯한 어떤 동물성 고기도 먹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지 쓰라고 얘기를 했고, 알코올과 카페인, 커피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 약도 조금 같이 섞어서 그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갖다가 처방이 됐고요.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환자들이 생각의 변화를 실제 식습관에 제대로 실천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식단을 먹던 대로 하다가 바꾸려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스무디 하나라도 추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이 글을 읽으시거나 또는 이제 뭐 보시거나 또는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식단을 이렇게 글을 보고 바꾼다는 사실은 큰 결심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선생님들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네,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무가공식품, 가공식품이 아니라 무가공식품, 식물성, 식이요법을 옹호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콜드웰 S.L. 스탠 박사와 맥도걸 박사님, 존 맥도걸 박사님. 이 두 분 책 워낙 유명하시고 또 이쪽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 책을 읽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연세가 젊으셔도 외과 의사지만 유명한 의사지만 일찍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들 얘기들 있거든요. 외과 의사 선생님이었지만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고 심장마비 당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음식으로 고치는 일로 들어가게 됐냐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음식으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됐냐면 이 자기가 존경하던 아버지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이게 생각대로 그동안 배운 대로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방향을 치신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용기가 아주 필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여기 얘기를 해요. 누구나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떠나고 싶어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도움이 되기 하기 위해서 외과 의사를 하는 대신에, 음식으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된 그런, 양심 있는 선택을 한 선생님들의 얘기고요. 네. 그래서 SSTN 연구를 계속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심장 젊은이는 베타 차단제, 칼슘 기량제에 관해 배우고 심장 안으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리거나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스텐트 시술을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죠. 그런 일에는 많은 간호사들과 부산한 움직임 그리고 한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들의 머리가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자만심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있잖소. 나는 이 병을 양배추와 브로콜리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그 어려운 기술을 힘들게 배웠고 지금 일확천금을 올리고 있는데 그걸 다 뺏어 버리겠다고? 그쵸? 자기가 정말 돈 만드는 기계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음식으로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심장 전문의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장 전문의는 심장 질환의 치료는 전문가지만 사실 그런 능력이 없을 뿐더러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매우 방어적이 됩니다. 그들은 심장병의 증상이나 부정맥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양학적인 치료이거든요. 영양사가 심장 전문의를 교육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영양학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도전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당연하다. 우리가 이제 일반 외과나 그다음에 심장 전문의나 이렇게 갔을 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배우러 가는 거지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TM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화가 왜 어려운가 하면 여기에 나와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99%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숫자에서 밀립니다. 숫자에서 밀린다고 얘기를 해요. 99%가 1%에 속하는 당신을 보고 그래 당신이 오라 우리 모두 틀렸어 하고 말하기는 어렵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맥도걸 박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맥도걸 박사님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학원 그다음에 의대에 갔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환자를 거기서 치료하는 걸 보면서 경험 많은 의사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서도 회복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의료계에서 식이요법 치료가 엉터리 치료법에 간주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이 선생님한테 맥도걸 박사 선생님한테 박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네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네. 자네 가족도 좋아하고 아끼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네. 나는 자네가 그 말도 안 되는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굶어 죽게 될까봐 염려스러워. 자네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은 수많은 불황자와 해피들을 끌어들이는 일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 그는 잠시 동안 요거요. 우리 희연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말했다.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굶주려야겠죠.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아무 효과도 없는 약품을 주고 수술을 받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과장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불황자와 히피는 않을 겁니다. 삶을 훌륭하게 살아온 성공적인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렇게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왜 치명적인 벽에 걸린 거지? 라고 물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네, 하나 더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과장의 넉넉한 배를 바라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왜 내 건강과 미래는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거지? 그들은 제가 하는 말을 생각하는 대신 행동으로 옮길 겁니다. 그는 영양학 강의를 단 1시간 만에 들은 채 공식적인 의학 교육을 마쳤다. 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의학교육이 제약산업과 한 통 속에 든 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교육체계가 얼마나 부정에 물들었는지 이야기했다. 네, 여기 그래서 의사의 문제는 교육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교육에서 연구까지 모든 시스템이 제약산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제약산업이 의사들의 마음을 사버렸고 이런 일은 의대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되죠.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을 제약회사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맥도걸 박사가 돈을 버리고 환자를 선택하다 이 얘기를 갖고 왔어요. 네, 좀 슬픈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제약회사의 이 소나기에서 이렇게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화제다. 던킨 도너츠 수십 개나 먹던 사람,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랑하던 클린턴은 결국 2004년에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2005년에는 폐질환 수술을, 2010년에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네, 3번이나 받은 거예요. 수술을. 그런 그가 SSTM 박사의 지도로 음식 습관을 바꾸고 나서 15kg을 감량하고 심장병을 완치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뉴욕타임즈에 소개되어 SSTM 박사의 지명도를 높였으면 물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수술 대신에 음식으로 치료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지금 보면은 그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엄청 말르고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직 잘 살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을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를 선택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거는 여기까지고 이거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리뷰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방을 갖다가 저의 이제 깨닫고 결론은 꼭 지방을 갖다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비건 식단에서 지방을 없애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연식물식 위주이지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비건을 하는데 지방을 없애게 되면 모든 뭐 가공식품을 많이 줄이긴 하지만 모든 가공식품을 줄이기엔 너무 어렵거든요. 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방은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이나, 그 다음에 무슨 질환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경우라면, 저는 지방을 그때는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더 많이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심장 질환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없애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잠깐은 뭐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심장 질환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게 하고 빨리 사람을 늙게 하거든요. 고지방 저탄수식.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 친구 보니까.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친구분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뭐 피부 안 좋아졌다는 게 이제 그거는 한 가지의 이제 증상일 뿐이고 빨리 늙어요. 빨리 늙고 심장 질환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지방 저탄수 하시는 것보다는 고탄수, 그러니까 이제 고탄수를 하라는 얘기는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제되지 않은. 네, 정제되지 않은 흰밀가루, 흰맛 말고 현미밥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드시면서 야채를 더 많이 드시는 그런 시기를 하시고 지방은 조금 드시고 견과류도 하루에 10개 정도. 그런데 아까 네. 그 아보카도도 안 먹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그 식물성 기름조차도 네.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파가노 우리 자연치유요법 하는 사람들도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거를 어디서 보충해야 되나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견과류든가 아니면은 아보카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좋은 거를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충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황성수 박사님 같은 경우도 주장하는 게 다른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몸에서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이 정말로 많이 먹어야 될 정도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맞아요. 또 그런 거 들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음식 우리가 먹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중에서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다, 지방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이제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자꾸만 단백질 보충을 어떻게 하냐, 지방 보충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단기간으로 아보카도를 비롯하여 모든 지방과 견과류를 한번 끊어보시고 야채를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안 먹는 그런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몸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아주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거 배워가지고 하려면 돈을 막 몇천 불 그래도 주고 하셔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이분들을 만나고 치료를 받으려면, 거기 들어가려면. 근데 이제 혼자 실천하시는 건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제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 많이 뚱뚱하잖아요. 이미 고기를 엄청 많이 먹어서. 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사실 때문에 엄청 많이 말랐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뭐 너무 부럽죠. 제가 지금 너무 뚱뚱하니까. 그러니까 뭐 견과류나 아보카도나 뭐 올리브유 드셔도 되고 지금 저는 좀 비만이 심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요걸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방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지방을 하면 거의 왜 우리가 인바디를 하잖아요. 그럼 지방이 보통 사람들이 한 25% 나오는데 저는 거의 40%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심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 오늘 강의해 주신 걸 저는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클린턴 대통령 사이즈. 네. 근데 저희 아기가 있는데 겸이가 되게 모유 먹고 괜찮았는데 이제 클수록 되게 말라가거든요. 뭐 스무디도 네. 잘 먹는데 얘가 과일 엄청 좋아하고 밥도 현미밥은 막 다 너무 이렇게 뭐랄까 소화가 많이 안 되는 느낌이니까 이제 백미 섞어서 주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좀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고기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야채 좀 간된 것도 주고 그냥 어른들 반찬도 좀 심심하게 하면 다 주고 그래서 막 먹였더니 또 살이 좀 찌긴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약간 체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조금 그 상황에 맞게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 달을 이제 한국 와서 지내면서 뭘 네. 느꼈냐 하면은 첫째는 제가 매일 이제 아침에 나가고 여기 온 다음 날부터 아무튼 여기 그 시간에 맞게끔 시차 뭐 이런 불편 없이 지금까지 네. 한 달을 지냈는데 체력이 전혀 뭐 힘들거나 그런 거 없이 지하철 이렇게 환승하고 이런 그거를 다 하고 다니고 매일 여기 현지 적응이 너무나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이 외식을 꼭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이 매일 거의 있다시피 하니까 먹는 거는 보면은 이렇게 채식 위주로 해가지고 먹고 그래서 메뉴를 이제 제가 주로 제 좋아하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혼자 있을 때 스무디 마시고 하는 그거는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2년 정도 지금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자연치유식을 한다고 스무디 마시고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연치유요법에서. 그래서 네. 정말 고기를 먹지 않고 전혀 소고기 여기 와서도 소고기, 돼지고기는 전혀 먹질 않았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참 저 스스로가 막 놀랐어요. 지하철 오르락내리락 뭐 이런 거를 다 하면서도 전혀 피곤하거나 또 그 다음날 뭐 못 일어난다 이런 거 없이 한 달을 매일같이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처럼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체력은 그 2년간의 그거에서 오는 거구나 하니까 이 모든 그것이 과일, 채소, 신선한 거 먹는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치유식 이것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아침에 스무디 마시는 거 이거 제대로 전혀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잡곡밥 먹던 거 그거 못하고 있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외식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면은 저 나름대로 가려 하지만 제가 혼자서 하던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샤브샤브 이런 집에 몇 번 가고 그러면은 완전히 국물은 따로 해가지고 고기 하나도 안 넣고 하지만 그 국물 자체에 또 이미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채만 거기다 넣어갖고 먹더라도 이것은 제가 먹던 혼자서 하던 우리가 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타나는 게 지금 피부 이런 데가 이렇게 뭐가 조금씩 돋아나는 게 보여요. 뭐 가렵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먹는 것에서 몸에 나타나는 피부에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건강에 대하고 이런 것들이 먹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연치유요법이 건강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지만은 저한테서 나는 에너지는 충분히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저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잘 견디고 있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거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